내가 분양권을 일단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이 뭐예요? 내가 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그거를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도금이라는 걸 납입을 해요. 보통 뭐 4회차, 6회차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중도금을 좀 무이자로 좀 해주죠. 엄밀히 말해서 무이자라는 게 아예 이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금액 잔금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 중도금이 6회 60%, 그러면 10% 60%니까 70%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30% 잔금하면은 이제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단계에서 뭐를 조심해야 되냐? 세금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취득했을 때 명의가 내가 예를 들어서 단독 명의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 공동 명의 할지 안 할지. 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다른 주택이 없고 요 주택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저는 공동 명의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약 당첨이 되면은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 명의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분양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나중에 집이 준공돼서 배우자 이름으로 절반의 지분을 넘기면 증여일 거잖아요. 돈 받으실 거예요? 돈 안 받으실 거잖아요. 증여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증여되는 과세대상 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배우자 이름으로 넘기는 공동명의 시점에 그 당시에 시가를 증여 시가로 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들어가는 횟수, 그리고 중간에 좀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엄 들어가는 횟수, 금액,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10억인데 계약금 10% 1억만 넣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5대5 지분하면 5천만 원만 내가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중도금 한 3번 들어가고 프리미엄에 3억 붙으면은 1억, 3억, 벌써 7억이잖아요. 절반 넘기면 3억 5천이나 내가 증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급적 하실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요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공동명의 하실 거면 중도금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도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대출을 요즘에 꼭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최근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8월 13일 날 집값 띄우기 같은 이상 거래에 대해서 싹 다 잡아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공동명의 하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다 자금 조달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없어야 되는데 특히 막 고가주택 있죠.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뛰어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이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8월 13일 날 나온 보도자료를 봐도 6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그중에 무려 2개가 편법 증여 이슈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은근히 종류가 많아요. 소형주택이 있고요.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소형주택은 신축, 그리고 구축으로 나뉩니다. 자, 근데 소형주택에서 신축 빼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지 관할 지자체, 즉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 양쪽 모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혜택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 100% 감면을 다 한다고 해도 중간에 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또 내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 10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이때 보증보험, 부기등기를 등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내가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투자 관점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형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있는데 이 경우에 내가 어차피 내가 좀 취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중공업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양이 아니라 이미 다 완공되고 나서 미분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 경우에도 취득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걸 조금 활용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굳이 이제 제가 뭐 딱 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은 소형주택이었다. 그래서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월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를 일부 보긴 봤는데 혜택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이게 내가 좀 어느 정도 차익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피가 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냐면요.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내가 1년 미만에 거래하잖아요. 그럼 70%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붙이면 77%가 나와요. 자, 그리고 1년이 넘었잖아요. 60%가 나옵니다. 66%.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준공할 때까지 66%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내가 양도세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아주 일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피하시려고 불법 다운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자예요. 나는 이게 좀 프리미엄에 대해서 내가 좀 불법으로 다운 계약서를 좀 써서 현금으로 좀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 주택이 좋으니까 나중에 실거주하고 내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아야지라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걸리잖아요. 과태료는 물론이고 그 해당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수자 부담 양도세라고 있어요. 속칭 현장 가면 손피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가 받고 파는데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매수자인 당신이 대신 내달라. 이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은 이 양도세 2억에 대해서 몇 번을 계산해야 되냐. 이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초인가 해석이 나왔어요. 드디어. 기존에는 과세당국에서 나온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해석이 나왔냐면 한 번만 계산해라. 그래도 된다. 해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가에다가 그 양도세를 빼거나 그러면 이것도 또 이제 가격 허위 신고 페널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합법이긴 하지만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걸 매수자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분양권 지금 전매 거래하는 곳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관점까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세금 이슈에 대해서 살짝 같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히 이제 요거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내가 취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택 완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중도금 대출을 납입을 해야 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이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전매 제한같이 안 된 경우라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간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늦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올라간 프리미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증여 당시 시가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은 가급적 일찍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남편 단독 명의로 당첨이 됐고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한 2번 정도 시행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금융기관 관련된 문제인데 대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명의를 배우자로 넘기면서 배우자는 그냥 연대보증만 하게 돼 있어요. 담보 제공해서. 그렇게 하면은 별로 양도세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대출도 남편 단독이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다 해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100%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대출의 50%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줄어든 대출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와요. 부담부 증여가 돼버려요.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양권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뜻하지 않는 양도세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일찍 증여하고 대출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